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 제8장 독점 시장의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서부터 문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보시면 어떤 독점 기업이 소비자를 A와 B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서로 다른 가격을 매김으로써 그쵸, 그룹을 나눠서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게 되는 거니까 가격 차별이죠.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 차별하는 게 기업들이 뭐 소비자들을 위해서 뭐 경로 우대를 위해서 아니면 약자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A그룹과 B그룹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각각 3과 5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독점 기업이 어느 그룹의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매길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선 이 문제는 그룹을 둘로 나눠가지고요. 다른 가격을 매겼어요. 가격 차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격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격 차별의 목적은 뭐다? 이윤 극대화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근데 두 그룹의 가격 탄력성이 이게 뭐냐면 가격 차별은 특히 여기서는 3급 가격 차별이에요. 3급. 자, 집단을 둘로 나눠 가지고요. 가격의 탄력성이 크다. 가격의 탄력성은 뭐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라는 거예요. 민감한 정도 이거야.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가격에 소비자가 굉장히 민감하면 기업이 가격을 조금이라도 높이게 되면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안 사!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가버린다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가격 탄력성 봤을 때 A는 지금 얼마냐고요? 3입니다. 가격 탄력성이. B는요. 가격 탄력성이 얼마냐고요? 5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가 가격 탄력성이 커요? 그쵸. B가 지금 가격 탄력성이 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A보다 B가 가격에 훨씬 더 민감한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3급 가격 차별에서는요. 가격의 탄력성이 작은 경우 우리가 이제 수출업자와 그 수출품과 국내 소비자와 해외 소비자 생각해 보세요. 그룹을 둘로 나눴는데 어느 그룹이 더 호갱이라고 그랬습니까? 국내 고객이 더 호갱이라고 했죠. 왜요? 아니 현대자동차 빼놓고는 살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현대자동차가 가격을 올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딴 거 선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도 할 수 없이 소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의 탄력성이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해외 소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현대자동차 가격을 올리게 되면 뭐야 우리 딴 거 살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가격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가격의 탄력성이 작은 그룹이 어떻게 된다? 호갱 생각하시면 돼요. 호갱. 그러면 기업들은 가격을 어떻게 책정합니까? 라고 하면 A의 호갱 기업 그룹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설정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 탄력성과 가격이 반비례 관계다 해서 이것을 역탄력성 법칙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 가능하게 된 그런 이유는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하면요, 이거요. 가격에 민감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격에 민감한 우리 조세부가 할 때 수요 공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의 민감성이 탄력성이 크게 되면요, 그만큼 힘이 센 거야. 근데 가격의 탄력성이 작다? 그게 바로 호갱이라는 걸 뜻합니다. 이거를요, 우리가 아모러스 로빈슨 공식 가지고 우리가 MR 똑같은 거 해서 우리가 풀 수도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다음 7번 한번 보시죠. 그렇지 않아도 독점 체계는 사회 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데 가격 차별까지 하게 된다면 이거는 더욱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독점 나빠요예요. 사람을 그룹별로 나눠가지고 다른 가격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차별적인 가격을 한다고? 이것도 나빠. 나쁜 게 둘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얼핏 보면 이게 맞는 말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독점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생산량이 줄어들어요. 생산량을 감소시켜요. 전기와 가스 이런 필수적인 어떤 상품, 제품뿐만 아니라 그게 바람직한 수준보다 일부러 생산량을 감소시켜서
후생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비행기 같은 거, 영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영화관이 이렇게 1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영화관인데요. 아니면 200명, 3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영화관인데요. 거기에 영화관에 사람들이 꽉 차지 않고 10명만 앉아 있어. 영사기를 돌렸습니다. 어떻게? 100명이 있든 300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잖아. 근데 이왕이면 어떻게 됩니까? 꽉 차는 게 낫지.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고정 비용은, 고정 시설은 똑같으니까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기업 입장에서는요, 가격을 할인을 해주는 거야. 임박해가지고 영화 티켓 끊기 전에 현장에서 가게 되면 비행기 티켓도 내일 비행기가 뜨는데 이게 좌석이 다 매진이 안 되게 되면 그냥 가격을 50%, 30% 할인을 해준다 합시다. 가격 할인을 하면 특히 가격에 민감한 사람들이, 가격에 민감한 계층들이, 누가 민감해요? 돈 많은 갑부들? 아니요. 저소득 계층이라거나 아니면은 저소득 계층이 주로 어린이 아니면 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노인층이 많겠죠. 그래서 노년층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가격에 민감한 계층도 일부 소비가 가능해요.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생산량이 어떻게 된다?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야. 생산량을 증가 가능하다. 일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생산량을 감소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독점이 되게 나쁘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차별을 통해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견 사회적 후생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가격 차별은 긍정적인 측면도, 무조건 다 좋다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도 있어. 이렇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해 주시죠. 자, 다음 8번 볼게요. 자, 8번. 겉보기에는 우리가 가격 차별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가격 차별의 효과를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가격 차별이 아닌 것 같은데 가격 차별로 하는 게 이제 보통 보면은 겉으로 했을 때 나이에 따라서 뭐 성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공시하는 그런 가격 차별도 있지만 실제로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장애물 가격 차별이다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장애물을 설정하는 거야. 장애물을 설치해가지고 그 장애물을 넘는 경우에는 가격에 민감하고 안 넘는 경우에는 가격에 민감하지 않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우리 커피 같은 거 있잖아. 커피에서 쿠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내가 커피 도장을 10개 받으면 한 잔 무료로 줍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가격에 별로 민감하지 않거나 귀차니즘에 있는 사람들은 됐어. 누가 그런 커피 쿠폰 모아? 안 모은다고요. 근데 커피 쿠폰의 도장을 잘 이렇게 모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격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 가격을 깎아주겠습니다. 이건 아니지만은 쿠폰을 가져오시면 할인해 주겠습니다. 이런 거요. 아니면 영수증 같은 거 있잖아. 영수증 같은 거 수출품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 주유할 때도 영수증을 가져오시게 되면은 그 세차할 때 할인을 해줍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귀찮아서 똑같은 거지. 귀찮아서 영수증 버리는 사람은 가격 할인 혜택을 못 받고 이거를 잘 꼬깃꼬깃 잘 정리하는 사람은, 꼼꼼한 사람은 혜택을 받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장애물 가격 차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등등등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뭐 노년층 관련해 가지고도 설명이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다음에 9번 한번 같이 봅시죠. 자, 9번은요. 정부가 독점 기업에 대해서 생산한 상품 한 단위당 A1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A1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독점 기업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처가 독점 기업의 생산량과 가격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예측해 봐라. 조세 부과 후의 생산량은 부과 전의 생산량에 비해서 효율적인 수준에 더 가까워졌는가 아니면 더 멀어졌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부가 독점 기업에 세금 단위당 A1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럼 비용이 증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트가 상승해요.
MC가 상방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상방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러한 조처를 하게 되면 자, 우리 독점 시장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MC가 상방으로 이동을 해. 그러니까 이윤국대 산출량만 그릴게요. 그림이 복잡하니까. 여기가 MC가 이렇게 있어요. MC가 있는데 MC 제로인데 MC가 이렇게 올라간 거야. MC1이. 그래서 MC 제로에다가 텍스만큼을 이렇게 부과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독점에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MR 곡선이 2배가 빠른 기울기로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게 독점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여기가 Q가 되고 여기는 뭐 여러 가지 MC, MR, P 다 그려야 되는데 그냥 대표적인 변수 P 하나만 그렸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과세부가 전에는 이윤국대 산출량이 어딥니까 하면은 MR과 MC가 같아지는 데서 생산량을 결정하고요. 여기가 Q0 이렇게 됩니다. 가격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하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로 해서요. 여기서 P0 가격이 결정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만큼의 세금을 때려서 그러니까 이만큼 T가 A라고 보면 돼요. A만큼 세금을 때려서 위로 MC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 새로운 균형점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점점 Q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점점점점점 되니까 여기서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수요 곡선에 맞춰서 가격을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독점 기업인 독점 시장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 A만큼을 때렸을 때 새로운 균형점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따라가요. 이렇게 가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생산량 어떻게 돼? 줄어드는 거잖아. 가격은 또 올라가고. 여기서는 완전 경쟁 시장의 산출량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렇게 세금을 때리게 되면 바람직한 완전 경쟁 시장의 산출량보다 생산량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 그래서 효율적인 생산 수준보다 어떻게 더 가까워졌나? 아니요. 더 멀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전 경쟁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전에는 사회적 후생 손실이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회적 후생 손실. 근데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 본다라고 하면은요. 색깔을 뭘 안 썼나? 이런 걸로 합시다. 이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에이, 뭐 색깔이 좀 그러네. 이걸로 합시다. 요만큼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더 사회적 후생 손실이 커진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게 바로 독점 기업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1, 단위당 A1의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경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에 10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독점인데요. 독점 기업이 얻는 이윤의 B%만큼을 세금으로 거둔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조처가 독점 기업의 생산량과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건 이윤의 B%니까 이윤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윤이 있을 때 거기다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우선 기본적인 메커니즘의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이윤국대화는 산출량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파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윤국대화하는 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여기가 이윤국대 생산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우리 여기 끝에 보시면 이윤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윤이 아예 없고 여기도 이윤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윤에다가 만약에 10% 아니면 B만큼의 세금을 때리게 되면 그만큼 이윤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파란 색깔이 바로 이윤 함수다라고 하면 요 검은 색깔은 파이라는 이윤에다가 B의 %만큼 이윤을 부과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정리하게 되면 1-B의 파이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얘가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면 이윤의 일정 부분을 세금을 내게 되면 어떻게? 이윤극대 산출량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그냥 Q스타로 일정하잖아요. 여기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그림을 좀 크게 그려서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 Q가 있고요.
수요 곡선이 있고요. MR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MC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윤극대 할 때 여기서 생산량이 결정되고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M 이윤극대 가격. 이게 총 수입이 되는 겁니다. AC 곡선을 찾으셔야 돼. AC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AC 곡선이. 그러면 이윤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AC와 이게 P잖아. 그 차이만큼이 이윤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요만큼이 이윤의 크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주황 색깔로 면적한 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윤의 크기거든요. 이윤을 내가 이만큼 얻었거든요. 이윤극대 생산량은 얼마다? 예, 이거요. Q스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내가 이만큼의 이윤을 벌었는데 정부가 야, 독점기업 예. 너 이윤 벌었지? 아, 예. 야, 거기서 B만큼 10%면 10%만큼 세금 내. 그럼 내가 이윤 번 거에서 이만큼을 세금으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을 세금 내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이윤극대 산출량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10% 무조건 내는 거니까 여기요. 이게 다 밑으로 가장 많이 이제 이윤이 크니까 많이 내긴 하겠지. 근데 이런 것도 밑으로 똑같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검정 색깔 이윤 조세 후에 이윤의 곡선을 나타내면 이렇게 검은 색깔인데 거기서요. 그래도 이윤극대 산출량은 변함이 없어요. 얘로 일정하게 됩니다. 이해가 있죠? 자, 우선 직관적으로 한번 살짝 보시고 요걸로 한번 그대로 보시고 뭐 식으로 하는 거는 그냥 이윤 함수 요거 할 때 이윤극대화 나타낼 때 요게 max 1-b의 요거를 Q로 미분하는 거 MR = MC는 변함이 없다라는 건데 그건 뭐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먼저 그래프와 직관적인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